썰픽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2018년 드라마 스릴러 영화인 히포포타무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영화의 시작 부분에서 우리는 상처 입은 젊은 여성이 완전히 하얀 방으로 보이는 곳에서 서서히 의식을 되찾는 것을 봅니다. 그녀는 눈을 뜨는 순간 공황 상태에 빠져 일어나려고 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의 다리는 상처를 입고 붕대로 감겨 있었습니다. 여성이 주변을 분석하는 동안 사악한 남성의 목소리가 그녀가 늦잠을 잤다고 말합니다. 그 남자는 자신을 그녀의 납치범인 토마스 알크로프트라고 소개합니다. 그는 그녀가 자신과 사랑에 빠질 때까지 그녀를 가두어 둘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이어서 그녀의 이름이 루비 와츠이며 그녀가 어디 출신인지 어느 대학에 다녔는지와 같은 그녀의 삶에 대한 다른 개인적인 세부 정보들을 말해줍니다. 그는 심지어 그녀의 부모님 직업과 그녀가 어둠을 무서워한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지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루비는 자신이 어떻게 토마스의 손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며 납치 이전의 삶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울면서 그녀는 토마스에게 자신에게 무슨 짓을 했으냐고 묻습니다. 그녀의 무릎 상처를 암시하며 토마스는 그녀의 인대를 절단했다고 말하고 다시 걷고 싶다면 움직이지 말라고 지시합니다. 그는 또한 그녀의 개인 소지품은 건드리지 않았으며 그것들은 문 옆 의자에 놓인 검은 핸드백 안에 있다고 알려줍니다. 루비 옆 바닥에는 식사로 보이는 것과 알약 2개가 든 작은 컵이 보입니다. 토마스는 그녀에게 2개의 알약을 주었다고 설명하는데 하나는 피임약이고 다른 하나는 진통제입니다. 그런 다음 그는 루비에게 그들의 함께하는 삶이 어떻게 보일지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녀에게는 매일 음식이 제공될 것입니다. 그는 그녀가 씻고 화장실에 가는 것을 도울 것입니다. 그녀의 하루는 오전 7시에 시작해서 오후 11시에 끝날 것이며 가장 가까운 집과도 몇 마일 떨어져 있기 때문에 탈출은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토마스의 설명이 끝나자 루비는 그가 자신을 성폭행했는지 묻고 그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합니다. 그런 다음 토마스는 루비를 방에 혼자 남겨두고 떠납니다. 장면이 끝날 무렵 우리는 루비가 루비 X라는 각인이 새겨진 팔찌를 언뜻 보는 것을 봅니다. 다음날 루비는 여전히 어제와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녀 옆에 빈 접시는 그녀가 토마스가 준비한 음식을 먹었지만 알약은 건드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토마스는 그녀를 확인하기 위해 방에 들어와 실망한 한숨을 내쉬습니다. 루비가 알약 먹기를 거부한 것을 알아차린 그는 통증이 더 심해질 것이라며 약을 먹으라고 애원합니다. 하지만 루비는 그가 방을 나가려고 할 때 그를 무시합니다. 루비는 토마스에게 왜 이 모든 짓을 하는지 묻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토마스는 방을 나가고 문이 쾅 닫히면서 장면이 검게 변할 때 우리는 반대편에서 들려오는 루비의 절박한 울음소리를 듣습니다. 같은 날 늦게 토마스는 다시 루비를 찾아옵니다. 이번에는 방이 어두운 붉은 빛으로 그늘져 있어 밤이라는 것을 알립니다. 토마스는 잠든 루비의 몸을 조심스럽게 조절하여 그녀가 바닥에서 태아 자세로 눕도록 하고 방을 나갑니다. 다음날 아침 토마스는 루비에게 아침 식사를 가져다 줍니다. 루비는 여전히 깊이 잠들어 있지만 토마스가 벽을 두드리자 깨어납니다. 그가 떠나자 루비의 졸리고 멍한 표정은 심각한 표정으로 바뀌며 그녀의 비몽사몽한 상태가 위장이었음을 드러냅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방 반대편에 있는 자신의 핸드백으로 기어갑니다. 그녀는 가방을 열어 뒤지고 신분증이 들어있는 거울을 꺼냅니다. 루비는 작은 창문에서 그림자를 발견한 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것을 쳐다봅니다. 그녀는 서둘러 소지품을 가방에 다시 넣지만 작은 비닐공이 빠져나가 굴러갑니다. 루비는 원래 있던 자리로 기어가다 그 공을 발견합니다. 그녀는 그것을 잡으려 손을 뻗어 토마스가 방에 들어오기 전에 주머니에 숨기는 데 성공합니다. 토마스는 그녀에게 음식 쟁반을 가져다주고 그녀의 얼굴을 살핍니다. 그는 그녀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에게 말했어야 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약병을 꺼냅니다. 그는 루비에게 더 많은 양의 약을 먹으라고 권하고 그녀는 따릅니다. 그는 그녀에게 알약을 손으로 먹여주고 떠납니다. 나중에 우리는 어두운 물에 떠있는 여성으로 보이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루비의 꿈의 단편이었음이 드러납니다. 그녀는 괴로워하며 깨어나 일어나려 하지만 다리에 날카로운 통증이 스쳐 지나가자 멈춥니다. 토마스는 이미 방 안 루비 가까이에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루비는 그에게 누구이며 자신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묻습니다. 토마스는 그녀가 방에서 처음 그를 보았을 때 했던 말과 같은 말을 침착하게 합니다. 자신의 이름은 토마스 알크로프트이며 그녀가 자신과 사랑에 빠질 때까지 그녀를 가두어 둘 계획이라고 말입니다. 그는 같은 정보를 반복합니다. 그는 그녀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루비는 그가 자신의 다리에 무슨 짓을 했었는지 묻습니다. 토마스는 그것이 그녀의 도망칠 기회를 제한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였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녀의 다리는 나아질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그녀가 해야 할 일은 순응하고 약을 먹는 것뿐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는 숨겨진 악의적인 의도가 없다고 그녀를 안심시킵니다. 그녀에게 피임약을 줌으로써 루비는 자신의 일상적인 스케줄과 탈출할 가능성이 얼마나 희박한지를 상기하게 됩니다. 그녀는 토마스가 방을 떠나려고 할 때까지 침묵을 지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그에게 자신을 성폭행했었는지 묻습니다. 이것이 토마스를 화나게 하고 그는 방을 나가면서 그녀의 가방을 던집니다. 혼자가 되자 루비는 주머니에 숨겨둔 공을 살펴봅니다. 그녀는 자신의 팔찌도 더 자세히 살펴봅니다. 나중에 우리는 루비의 하루의 나머지 부분을 봅니다. 토마스가 루비에게 물리치료를 해주고 수건을 사용해 그녀를 목욕시키고 밤이 되면 루비가 방문에 공을 반복해서 내리치는 모습입니다. 다음날 루비는 머리 뒤쪽의 상처를 발견합니다. 그녀는 가방으로 가서 거울을 꺼내지만 상처를 많이 보지는 못합니다. 그녀는 결국 거울을 더 작은 조각으로 깨뜨리고 상처를 더 가까이 봅니다. 무언가를 보기 전에 그녀는 토마스가 문 반대편에서 자신을 엿보고 있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녀는 왼쪽 무릎의 붕대 아래에 유리 조각을 숨기고 평소 앉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녀가 그렇게 하기 전에 토마스가 방에 들어와 그녀에게 약을 먹입니다. 밤이 되자 토마스는 루비가 움직이거나 탈출하려는 것을 막기 위한 오디오를 재생합니다. 그는 방을 청소하고 재정리하다가 의자에서 잠이 듭니다. 그의 전화 알람이 그를 깨웁니다. 그는 의욕을 꺾는 오디오를 끄고 루비를 똑바로 앉힌 후 떠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토마스와 루비가 함께 보내는 일련의 날들을 봅니다. 토마스가 루비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고 위생을 돕고 루비는 대부분의 밤을 공놀이를 하며 보냅니다. 어느 날 아침 루비가 싱크대 파이프를 만지작거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녀가 만든 어수선함은 토마스가 아침 식사를 가져오러 들어왔을 때 그를 신경 쓰게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가 그녀가 한 짓을 조사하는 동안 루비는 질문을 해도 되냐고 묻습니다. 그녀는 만약 자신이 그와 사랑에 빠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갇혀 있어야 하는지 묻습니다. 그녀는 이어서 토마스가 자신의 다리의 한 짓에 대해 농담을 합니다. 토마스는 그녀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 묻고 이는 루비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토마스는 그녀가 자신의 상황에 대해 농담까지 하는 것을 보니 분명히 기분이 나아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토마스는 그녀가 지루해하고 있을 것이라며 그녀의 체류를 더 견딜만하게 만들기 위해 무언가를 가져다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루비는 잠시 생각하더니 토마스에게 베개와 담요, 그리고 시간을 보낼 책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합니다. 토마스는 응하고 벽에 있는 두 개의 그림에 대해 묻습니다. 하나는 의자 그림이고 다른 하나는 연필로 그린 뇌 그림입니다. 그녀는 그것들이 예쁘다고 말합니다. 토마스는 그녀가 더 좋아 보인다고 칭찬하며 그녀가 가져다 달라고 했던 것을 반복해달라고 요청하고 그녀는 그렇게 합니다. 다음날 루비는 옆에 베개가 놓인 매트리스 위에서 보입니다. 토마스가 들어와 그녀에게 책을 줍니다. 책을 넘겨본 후 그녀는 전에 읽었다고 말합니다. 루비는 그 책이 감금 생활 이전의 유일한 기억이기 때문에 압도당합니다. 토마스는 루비에게 특정 계기에 의해 기억이 촉발되면 일부 기억을 되찾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이는 그녀에게 희미한 희망을 줍니다. 토마스는 그녀의 기억을 되찾는 것을 돕겠다고 제안하고 그녀는 그에게 감사합니다. 나중에 토마스가 음식을 가져왔을 때 그는 루비에게 원하는 것이 있는지 묻습니다. 그녀는 레드 부시티를 원한다고 말하고 그는 즉시 그것을 그녀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 냄새를 맡은 후 루비는 기억 하나를 깨웁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토마스에게 자신이 이 특정 차를 고를 줄 알았는지 묻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그것이 그녀가 마시는 유일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루비는 그가 자신에 대한 모든 정보를 어떻게 아는지 묻고 그는 조사를 했다고 대답합니다. 그날 늦게 루비는 책을 살펴보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녀는 겉보기에는 무의미한 글자들로 가득 찬 페이지를 우연히 발견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이전에 숨겨두었던 거울 조각을 글자 위에 놓자 그녀는 일부 글자들이 그를 믿지 마라고 쓰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울 속에서 토마스는 몇 초 후 테이블을 들고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옵니다. 알고 보니 토마스는 그들이 함께 저녁을 먹고 싶어나 했고 그들은 그렇게 합니다. 토마스는 루비에게 책에 대해 묻고 루비는 특히 결말 부분을 칭찬합니다. 토마스는 미소를 지으며 루비의 손을 잡으려 하지만 루비는 손을 뺍니다. 토마스는 루비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루비는 토마스에게 자신 이전에 몇 명이나 더 갇혀 있었는지 묻습니다. 토마스는 그녀의 주장을 부인하지만 루비는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이어서 토마스를 스토킹, 노예화, 폭행 및 자신과 같은 젊은 여성들을 살해한 혐의로 고발합니다. 그녀가 계속하기 전에 토마스는 테이블에 주먹을 내리치고 이는 그녀를 놀라게 합니다. 그는 팔에 묻은 피를 닦아내고 다시 한번 그녀의 주장을 부인합니다. 루비는 그들의 관계가 특별하다고 믿기 때문에 토마스가 이전에 다른 사람에게 이런 짓을 한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토마스는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맹세하고 방을 나갑니다. 토마스가 떠나는 순간 루비의 두려운 표정은 사라지고 관객에게 그녀가 단지 연기하고 있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다음날 우리는 토마스가 루비에게 그녀의 다리가 치유되고 있지만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알리는 것을 봅니다. 그가 떠나자 루비는 다리의 붕대를 풀고 상처를 검사합니다. 마치 그녀의 다리에 어떤 상처도 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녀는 간신히 일어나 문으로 갑니다. 문고리를 만졌을 때 그녀는 또 다른 기억을 잠금 해제하는데 그것은 한 남자와 루비가 그녀의 현관문 앞에 있는 기억입니다. 루비는 문을 열려는 시도를 포기하고 침대로 돌아갑니다. 책에 있는 알 수 없는 메시지를 읽고 있을 때 그녀는 우연히 메시지가 쓰여진 잉크를 번지게 합니다. 손에 묻은 잉크 냄새를 맡은 후 새로운 기억이 잠금 해제됩니다. 이번에는 방 안의 벽돌 뒤에 무언가를 숨기는 자신의 모습입니다. 루비는 벽돌을 제거하자 수십 개의 성냥이 쏟아져 나오고 알 수 없는 메시지들이 성냥을 사용하여 쓰여졌음을 드러냅니다. 나중에 토마스와 루비는 저녁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루비는 로맨틱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촛불을 요청합니다. 토마스가 그것을 가져와 성냥으로 불을 붙이자 그는 그들이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하고 루비는 동의합니다. 그런 다음 루비는 토마스에게 자신이 깊은 물속으로 가라앉는 반복되는 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녀가 꿈의 세부 사항을 이야기하는 동안 그녀의 손은 성냥에 더 가까워집니다. 그녀는 토마스에게 자신의 꿈이 손이 뻗어와 자신을 구해줄 때 끝난다고 말합니다. 이야기가 끝날 무렵 그녀의 손은 성냥 위에 있지만 토마스는 그녀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루비는 헛기침을 하고 손을 가슴으로 가져가며 토마스가 눈치채지 못하게 성공적으로 성냥을 가져갑니다. 다음 장면에서 우리는 루비의 날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봅니다. 그녀는 책에 낙서를 하고 다리를 운동시키고 깨진 거울 조각을 무기로 사용하는 방법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토마스가 그녀가 다시 걷는 것을 돕는 동안 그녀는 다리 상태가 좋지 않은 척하고 있습니다. 장면의 끝에서 우리는 루비가 책에 장단 맞춰줘 라고 쓴 것을 알아차립니다. 다음날 아침 루비는 팔 굽혀 펴기를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녀는 토마스가 자신의 방으로 다가오는 소리를 듣고 침대로 달려갑니다. 의심을 피하기 위해 그녀는 책을 읽는 척합니다. 토마스는 저녁 식사 전에 그녀의 다리 운동을 도와주겠다고 제안하고 그녀는 동의합니다. 토마스가 루비가 걷는 것을 도울 때 그녀는 다시 한번 다리가 다친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들이 방의 반대편에 도착한 후 토마스는 그녀의 진전에 대해 축하하며 이대로 계속하면 위층에서 저녁을 먹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저녁에 토마스와 루비는 다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토마스는 이것이 매우 특별한 식사라고 선언하고 루비에게 맛보라고 권합니다. 한 입 베어 문 후 루비는 또 다른 기억을 잠금 해제하는데 이번에는 그녀와 토마스가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하는 기억입니다. 그들은 데이트 중인 것처럼 보이며 서로 편안해 보입니다. 그런 다음 토마스는 루비에게 눈을 감으라고 요청하고 그가 그녀를 위해 산 목걸이를 걸어줍니다. 그는 그녀의 임에 키스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재로 다시 돌아옵니다. 루비는 충격에 빠져 토마스에게 그들이 이전에 사귀었는지 묻고 토마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루비에게 그녀가 생생하게 기억하는 그 식사가 그들의 기념일 식사였다고 말합니다. 루비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를 향해 미소 짓습니다. 밤에 루비는 토마스가 벽에 걸어놓은 두 개의 그림을 감상하며 이를 닦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녀는 그림의 한쪽 모서리에 라오라고 쓰여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침에 루비는 방의 작은 창문을 통해 배에 탄 사람을 봅니다. 나중에 그녀와 토마스는 그녀의 책에 대해 토론하고 있습니다. 토마스는 루비가 그녀의 책과 얼마나 떨어질 수 없었는지 언급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한 기억들을 회상하기 시작합니다. 장면은 수많은 크레용 그림에 둘러싸여 그림을 그리고 있는 루비에게로 전화혼환됩니다. 토마스는 그녀의 침대에서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녀는 그가 완전히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문으로 향합니다. 그녀가 문을 열기 전에 토마스는 밖이 춥다며 코트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문을 여는 대신 그녀는 토마스가 천천히 깨어나는 동안 공을 짚기 위해 몸을 숙입니다. 장면은 루비가 잠을 잘 수 없다고 말하며 끝납니다. 다음 장면은 침대에서 자고 있는 루비와 그녀를 담요로 덮어주는 토마스로 시작되는데 이는 그녀와 토마스가 친밀했던 것으로 보이는 또 다른 기억을 촉발합니다. 다음날 토마스는 루비와 춤을 추고 이는 또 다른 기억을 촉발합니다.
그 기억은 파티에서 루비와 토마스가 춤을 추는 동안 토마스가 그녀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루비는 그에게 자신도 같은 마음이라고 말하고 두 사람은 키스합니다. 그 기억을 경험한 후 루비는 토마스에게 이제 그들이 함께였다는 것을 완전히 믿는다고 말합니다. 나중에 토마스는 방 전체의 전자기기를 제어하는 리모컨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합니다. 그는 음악을 틀고 루비는 그를 위해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은 웃고 키스하지만 그들이 친밀해지기 시작하기 전에 루비는 울기 시작합니다. 루비는 그에게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토마스는 그녀에게 설명하기로 동의합니다. 토마스가 이야기를 설명하는 동안 장면은 과거로 전환됩니다. 우리는 루비가 배에서 토마스를 기다리는 것을 봅니다. 그녀는 공개적으로 그녀에게 추파를 던지는 룸메이트 닉과 함께 있습니다. 토마스는 기차를 놓쳤기 때문에 그녀를 만나러 오지 못합니다. 따라서 루비와 닉은 집으로 가기 위해 떠납니다. 토마스는 루비에게 친구 로비 자신을 데리러 오고 있으며 곧 그녀를 볼 수 있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남깁니다. 한편 닉은 루비에게 키스하려고 하고 그녀는 거절하지만 그는 계속합니다. 그는 그녀를 의식을 잃게 만들고 잔인하게 폭행합니다. 루비의 집에 와서 일어난 일의 여파를 본 토마스는 여전히 술에 취해 있는 닉을 죽이고 루비를 롭의 차로 옮깁니다. 롭은 마지못해 그들 둘을 토마스의 집으로 데려다주고 거기서 루비는 의식을 되찾습니다. 닉과의 사건으로 인해 루비가 기억을 잃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롭이 구급차를 부르기 전에 토마스가 그를 막습니다. 그들은 잠시 다투지만 하지만 롭은 루비의 기억을 되찾으려는 토마스의 계획을 돕기로 동의합니다. 그들은 멀리 북쪽으로 여행하고 거기서 토마스는 롭과의 관계를 끊고 그의 도움에 감사하며 토마스는 루비를 버려진 섬의 농장으로 데려가 그녀를 죄수로 가둡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토마스는 공격 이전의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기억상실증의 한 형태인 역행성 기억상실증에 대해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는 또한 루비의 기억이 공격 직후의 상태로 재설정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잠을 많이 잘 때마다. 토마스는 루비의 기억 회복을 촉발하기 위해 사진을 보여주지만 그녀는 처음에는 반응이 없습니다. 그녀의 기억 회복 속도를 높이기 위한 시도로 토마스는 특정 기억을 촉발하고 그녀가 하루 이상 학습할 수 있도록 그녀의 수면 패턴을 제어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책을 주자 루비는 반응을 보이고 진전을 보입니다. 토마스는 노력을 계속하지만 루비의 신뢰와 기억을 진정으로 되찾기 위해서는 백지 상태가 필요하다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얀 방을 만들고 루비의 다리 인대를 자르고 그녀의 납치범이 되는 전체 시나리오를 꾸며냈습니다. 토마스가 이야기를 마치자 루비는 눈물을 흘리며 기억을 되찾는 것처럼 보입니다. 두 사람은 친밀해지고 서로에게 기댄 채 잠이 듭니다. 루비가 먼저 깨어나 토마스의 시계 알람이 울리기 전에 끄고 깨진 거울 조각을 들고 그를 찌릅니다. 그녀는 탈출하기 위해 기어가기 시작하지만 토마스가 그녀를 막으려 합니다. 그녀는 발로 그를 차고 밖으로 탈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위 하늘을 응시한 다음 보트로 달려가지만 탈출하기 전에 기절합니다. 그녀는 병실에서 깨어나고 의사는 그녀가 괜찮을 것이며 부상으로 인해 단기 기억 상실을 경험할 수 있다고 안심시킵니다. 그 의사는 토마스로 밝혀지는데 그는 루비의 신뢰를 얻고 그녀의 기억을 되찾기 위해 또다시 다른 시나리오를 연출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더 많은 비디오를 시청할 수 있도록 구독하고 알림을 켜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